아, 내가 눈 가렸던 걸 띄면서 얼마나 내가 어우 나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나만 나오지? 멀리 떨어져 있겠어. 아니요, 옆에 계셔도 또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흑백요리사 나왔던 셰프님을 모시고 주로 토크 위주로, 난 토크보다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말이 설명 없죠, 필요 없죠. 네, 여경민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되게 많은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특히 중식업계에서는 난리예요. 왜 거길 나가셔갖고 이 넷플릭스 놈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안 나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저도 딴 건 몰라도 여 셰프님 관련된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근데 왜 흑색을 입고 나오셨어요? 초심으로. 옷은 까만색이지만 사실은 초백입니다. 초백. 아예 투명한 백. 그야말로 그랜드 마스터. 우리나라 중식에서는 정말 최상에 계신데 제작진이 여경래 셰프님한테 진짜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한번 띄워본 거예요. 진짜 유명한 고수분하고 하려는데 어떤 친구들이 거기에 오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내가 나가줄까? 이 농담이 큰 씨앗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사실 바로 여쭤본 게 왜요? 그랬더니 바로 첫 마디가 후진들한테 뭔가 좋은 기회도 주고 내가 지면 정말 재밌을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 재미를 만드셨습니다. 엄청나게 재미를 만드셨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충을 한다 하면은 그런 제작진 쪽에서 찾아왔을 때 그럼 내가 한번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생각하면 재밌겠다. 재밌겠다를 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가게 되면 후배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자체가 후진 양성에 그걸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되면 내 스스로 합리화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생각해 이래저래 방심해서 한 방에 땅 갔지만 사실은 뭐 두 마리 토끼 잡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본인이 희생한다고 분명히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내가 거길 왜 이랬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여태까지 이미지 업을 시켜놓은 것들이 잘못하면 한 방에 또 갈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은 곧 좀 지나면 잊어먹더라고요. 네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는지. 이거 맞아.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어. 중화대반점하고 할 때도 후배 셰프 몇 명 그중 몇 회까지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기니까 우는 것도 봤어. 내가 그 설득한 것 중에 좀 지나면 다 잊어먹어. 최대한 많이 실력 보여주면 그건 기억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까 일단 찍을 때 항상 이미지 좋게 웃으라고 그거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하셨어도 일단 나와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이라니까요. 그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의 무게감이 팍 채워져 갖고 아니 제가 사실은 어려워서 야 내가 여 셰프님 음식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더니 안대를 갖다 떡 씌워 놓는데 눈 가리고 할 줄 몰랐죠? 진짜 몰랐죠. 저 아저씨 왜 눈 감고 있지?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눈 가리고 왜 했냐면 재미보다는 워낙 고수분들이라 자칫 승부가 절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 페널티를 준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눈을 가린다는 건 엄청나게 만든 사람한테 손해거든. 냄새하고 이 입에 이것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눈 가렸던 걸 띄면서 얼마나 내가 어우 나 저도 심사위원을 꽤 한 20-30년 중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국제 요리들, 세계 요리들 그날도 선생님하고 안 셰프님하고 했었을 때 그런 일거수일투족이나 그런 것들 저도 눈여겨 많이 보긴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나 스스로도 그런 걸 통해서 발전이나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다니까. 딱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뭐 요리를 해야죠. 저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오늘 준비하신 게 뭐래요? 마파두부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반칙인데. 나도 마파두부 우리 채널에서 했었는데. 근데 뭐 보통은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겠죠. 보통은 이제 저는
연도를 많이 쓰는데 저도 저희 채널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하세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유튜브 채널이 어디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여간에. 왜냐면 저하고 박은영 셰프가 걔는 여자고 나는 여씨고 그러니까 여간에라는 이름을 쳐. 그거 웃긴다. 네, 그럼 여간의 채널은 그 주로 저 컨텐츠가 음식 중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중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그 처음 배우려고 혹은 요새 집에 집밥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음식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이제 고급 요리를 많이 아는데 유튜브에서 고급 요리를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고급 요리 하세요. 전 쉬운 요리 하고 있으니까. 서로 겹치면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여간 자세히 음식이 궁금하면 여간의 채널로 가시고 거기가 더 자세하죠? 그렇긴 하죠. 여간의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식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하면서? 하면서 하면 되죠. 오케이. 요리하면서 말하면 손 혹시 다치실까 봐. 아이 설마. 장난하는 거지 다. 그래도 일단 두부를 먼저 자르고 나서 할게요. 네. 제가 이런 거 저 시켜도 되는데. 손 미끄러. 저라고 손 비겠습니까? 그렇지. 셰프님 우리가 처음 만난 게 한 10년 넘었죠? 10년 한 10년 15년 그 사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본사도 한번 가본 것 같고 서울. 저희 본사.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때는 그 논현동에 있던 걸로 기억나요.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 왜냐면 있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저 식당할 때 논현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라서. 노는 어디요? 저희 쌈밥집은 아시겠네요? 네, 그럼요. 쌈밥집 아까 말씀. 저쪽 위쪽 아래쪽. 아래쪽 동경 동경 사우나 캐바레. 나 사우나인데 캐바레를 하시는구나. 동경 캐바레 쪽이요? 네, 뭐 이 가게 이름이? 용봉각. 남이 하던 걸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때 원래 호텔 셰프 하시다가 그쵸? 호텔 주방장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 좀 약간 무한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자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호텔 주방장보다는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뛰쳐나왔죠. 아니 모두 진짜 그 호텔 주방 하시다가 용봉각을 만드셔서 제가 직접 배달을 많이 했죠. 역시 배달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논현동에 빠라바라바라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서 같이 경연했던 철가방 임세훈 셰프가 철가방이라고 그거로 시작한 친구인데. 그에게 그걸 보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몰랐네 나는. 그때는 젊을 때니까 잠을 안 자도 그런 거 다 내가 장사를 한다는 그 자체에 뭔가 뿌듯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금 들은 거지. 우리 같은 동네 상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직 유명하시기 전이었고요. 한참 전이죠 뭐 저희. 자 일단은 두부를 이렇게 이 정도 저도 합니다. 예. 두부는 사각으로 먼저 쓸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이게 한번 살짝 데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수분 같은 게 생기는 거를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를 먼저 좀 이거 필요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파를 먼저 점해서 보통 이제 고급 요리 같은 거 할 때는 하얀 부분을 많이 쓰고요. 파란 부분을 쓰게 되면 약간 색깔이 좀 안 예쁘더라고요. 이제 밀어썰기 중식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밀어썰기 합니다. 원래 내려치기죠. 이렇게 해죠. 근데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밀어썰기 하니까 희한하다. 남이 좀 들으라고 막 내려치는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개인이 개성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하고 생강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옷에 다 튀기는 거라서. 이게 또 신나잖아요. 제가 칼을 되게 많이 다룬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옛날에 칼도 던지면 탁 붙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이상 저의 자랑의 시간이었어요. 아니 셰프님 좀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실속 위주로 가자고요. 뭐 말씀하시면. 수저는 우리 숟가락이라고 그러는데 수저면 수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입니다. 그렇군요. 한국말 하나 다시 배웠습니다. 수저. 자, 일단은 두부는 물이 끓을 때 집어넣으시고 다시 물이 끓을 때 건져주시면 좋겠고. 생강 없으면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없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 채널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사실 두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상하게 돼.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반장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두반장은 한국 꼬치하고 똑같은 거고 단맛이 좀 별로 없고 매운맛에다가 짠맛이 있습니다. 맞아. 두반장 짜더라고요. 닭도리탕이나 이거 할 때도 이게 넣게 되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닭도리탕은 안 넣어봤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탕이나 그런 걸 하려면 조미료나 그런 거 안 넣으셔도 충분하게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물이 끓었으니까
따라 넣을게요. 이런 하찮은 일을 제가 해도 됩니다. 네. 물에 헹굴 필요는 없고요. 네, 안 해셔도 돼요. 자, 이제 복도로 할 건데 고기는 갈아놓은 고기를 사용하고 밑지라고 그러죠. 저희는 호텔이다 보니까 소고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어디 호텔에 계신 거죠? 노보텔 엠버서더라고 바로 일본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여기 용봉각이라고 했네? 네. 거기 계실 때도 그러고 여기 계실 때도 몰랐네. 근처에 계신지. 주방관 가서 제가 네, 한번 오십시오. 계속 그럼 여기 계시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장충동이나 광화문에 있었다가 저도 이제 중집은 꽤 많이 했어요. 한 7, 8개 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호텔 중식당을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호텔 중식당은 뭐 미슐랭이나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관두게 되면 이 호텔 식당을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로드샵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다가 살 수 있는 살 수 거죠. 있고 그럼 넓힐 수 있는데 그 호텔에서 하면 약간 폼은 나는데 폼은 나는데 결국 내 건 아니다. 나이가 이 정도 먹다 보니까 아 그런 게 그런데도 지금 호텔에 계시잖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와 있는 거죠. 뭐가 주로 거기 가면 뭐가 제일 저희들은 코스 코스. 위주라는 고급 요리라서 만약에 다이닝처럼 식사 같은 거 뭐 약혼식이나 한겨울레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중식 셰프들은 보통 손님 앞에서 나가서 인사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서비스 좋네. 예, 그 약간 중식의 개념도 약간 바뀔 때가 된 것 같고 또 저도 손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뭔가 어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단어가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여기 그 고추 기름이고요. 이거 시중에서 파는 거 쓰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저도 그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저한테요? 뭐요? 그 중국어를 되게 잘하시니 따로 학원 가서 배우실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학원 가서 배웠냐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생각한 게 최소한 그 나라 말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과외 선생님을 두고 했는데 이틀 만에 도저히 못 해먹겠네. 자꾸 졸려갖고 진짜 뭐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데 이미 계약한 게 10번을 계약해놨거든요. 최소한 10번을 해보자 그래갖고 나머지 8번이 아까워서 그 다니던 길거리 꼬치집이 있었거든요. 양꼬치 청도에서 A4지로 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 얻어와서 그걸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녹음기 사다가 3번씩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외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3일 만에 한 번도 주문을 못한 양꼬치집에 내가 중국어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국어는 식당에 있는 메뉴판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상당히 똑똑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학교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 있어 배우는 게 더 빠른 금방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안 간지 좀 돼서 그런데 그때 한참 할 때는 너무 중국말을 하니까 그거 주문받던 지배인이 너 언제 이렇게 왔어? 그 소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때 당시 방송한 것 중에 골목 같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사드시 감탄사나 맛있다 하나 더 줘 뭐 이런 거 너무 잘 현지화돼 있죠. 그때 저도 청도를 많이 다닐 때인데 그때 보고 진짜 다르신다 그 생각했죠. 이제 한국말도 사투리 쓰는데 중국말도 사투리 써고 한동안. 지금 뭐 드셨어요? 소금 좀 넣고요. 말씀을 하시고 드셔야죠. 그래도. 그 말씀 중에서 끊기시오게요. 괜찮아요. 끊어도. 소금하고 설탕이요? 소금하고 설탕 쓰시네요? 네, 설탕 써야죠. 그건 뭐 나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 두반장에는 그 설탕을 좀 넣어줘야지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아니 세계인의 입맛에 맞습니다. 그런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집어넣고 졸이게 되면 약간 압축이 되면서 딱 맞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은 고기 먼저 볶다가 그다음 파하고 생강하고 마늘 다진 거 알다가 두반장. 육수는 따로 뺄 수 없으니까 생수 같은 거. 원래 중식당에서 그럼 육수 붓는 건가요? 그렇죠. 육수를 쓰죠. 네, 이런 데서는 이제 가정식 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육수나 그 중식은 생수를 써도 좋은 게 중식은 보통 다 청탕으로 육수를 하기 때문에 맑아요. 살짝 보글보글 끓려 할 때는 불을 줄여놔요. 그러면 맑은 상태에 물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펄펄 끓고 설렁탕처럼 됐다 그러면 주방장이 한 대 때리죠. 그래요? 그 거친 농탕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음식을 못 만드니까요. 많이 맞으셨어요? 그때 많이 맞을 때셨죠? 그런 시대지만 저는 안 맞았어요. 또 잘난 척의 시간. 잘해서 안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많이 거칠으셔서? 그보다는 좀 제가 눈치가 빨랐고 좀 잘했어요. 알고 보니까 오늘 잘난 척의 시간이네. 이 셰프님 나랑 비슷하신가구나. 주방장이 뭘 원하기 전에 미리 짠 하고 갖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그거 이뻐하죠 그럼 선배님들이.
전분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비율 같은 거라고 보다는 살짝 물을 좀 넣게 되고 한번 흔들게 되면 우유처럼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 번에 그럼 바닥까지 안 섞어도 되는 거고요. 예, 다 하게 되면 너무 저기니까 삥 둘러서 조금씩. 사실 중식은 되도 거칠어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섬세한 디테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중식당에서 일반 물 쓰듯이 그냥 딱 해놓고 뭐 모든 요리 다 들어가잖아요. 전분물을 네. 한국만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아. 중국이나 그런 데는 전문으로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도 아마 점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약간 누구 앞에서 좀 폼잡는다고 진짜 궁금해서 제가 맞는지가 이게 전분물을 주로 많이 쓰는 요리가 류. 네, 류산슬 할 때 류. 그거 맞지요? 네. 난 왜 이렇게 잘하지? 제 이름은 류이찡라이 비슷합니다. 류. 그 전분물을 풀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게 류. 그 대표적인 류산슬. 아, 유린기는 아니에요. 그 유는 기름 유자예요. 아, 맞지요? 유린기의 유는 기름 유자 아닌가요? 유린기? 기름자예요. 아, 그러니까 유린기는 그냥 여울인지고 여우는 기름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류. 류. 일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는 방법만 알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더 넣든지 그건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매운 거 좋아하면 좀 고추기름을 더 넣으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식의 마파두부고 이런 것들은 원래 한국에서 한 50년 이상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아니, 먹으면 안 되나요? 드세요. 이번에 눈 가리고 먹을까요? 아니 아, 이게 진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했었을 때 요리 우와! 우와! 네, 감사합니다. 예, 뭔가 만회된 느낌. 이랬어야 되는데. 아, 진짜 눈 가리고 할 때가 나도 재미는 있는데 정말 승부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딱 그랬다 해더라도 나는 이제 생각할 때 요리 대회를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한 게 눈 가리기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도 이제 요리 대회 심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나 그런 저기를 알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수긍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좀 저는 방심했다고 생각하긴 했죠.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정말로 그날도 그렇고 존경스러웠던 게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안 이 요리사들에 대한 이게 확 떴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도 너무 꿈이만 하면 셰프 이랬는데 최근에는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 요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두 가지거든. 이제 그 요리에 좀 이렇게 요리사들의 부흥을 일으키자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대한 퀄리티가 이 정도 돼요라고 세계에 알리는 게 두 가지인데 진짜 쉬운 결심이 아닌데 하신 거고. 그리고 사실 정말로 저 같아도 화날 건데. 근데 재밌었어요. 다른 다양한 장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들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맞습니다. 외식업에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해서 감사도 드리고요. 아니 요새 먹으러 가는 여행이 제일 크니까. 네, 맞아요. 레이디스 앤 젤러맨. 왜냐면 저 채널 외국에 많은 팀원들이 많아서. 따자하오. 오케이, 노보텔 홍보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한국의 외식업도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계 큰 어른으로서 정말 제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런 셰프님이 생각이 정말 헛되지 않게 저도 더 재미있게 외식 사업을 잘. 예.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네. 앞으로 계속 제가 조만간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에 한복 시즌 2를 하면 또 나오시죠? 후배들도 많으니까. 이래놓고 봤더니 심사위원이고 내가 들어가서 음식하고 있어. 1차 1회에서는 땅! 나한테 걸리기만 하더라.